은정쌤의 거꾸로 역사교실 오늘은 4-5입니다. 대몽항쟁의 전개와 원간섭기의 고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몽항쟁 할 때 대가 뭐냐면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하여 란 뜻이에요. 자, 몽 같은 경우에는 몽골을 의미합니다. 몽골. 자, 즉 몽골에 대하여 항쟁한 내용, 항쟁의 전개 내용과 이 원간섭기, 원은 몽골이 세운 국가입니다. 자, 이 원간섭기의 고려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그럼 몽골의 침략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몽골이라고 하는 민족 우리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세기 초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화 한번 보시면 13세기 초 하면은 이미 고려에서는 무신정변이 끝나고 무신정권이 수립되어 있었던 시기입니다. 최씨정권 때예요. 최씨정권 때. 자, 그때 정세 변화를 보면 칭기즈칸이라고 하는 몽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지도 한번 볼게요. 세계 지도가 있는데 몽골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려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중국 땅이 있습니다. 여기 위쪽 여기에서 살던 기마 민족입니다.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이야. 근데 그 중에 칭기즈칸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몽골 부족을 통일한 이후에 몽골이 굉장히 세력이 확대가 됩니다. 자, 바로 여기 있는 볼살이 통통한 아저씨. 자, 귀여운 볼터치도 한번 해주고. 자, 이 아저씨가 칭기즈칸입니다. 자, 이 몽골은 이렇게 세계 곳곳으로 땅을 넓히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심지어 여기 있는 유럽 이 지역까지도 전부 다 땅을 이제 넓히게 되거든. 자, 근데 이러한 몽골과 고려가 언제 만났느냐? 자, 몽골군과 고려가 연합을 해가지고 한 번은 거란족을 물리친 적이 있었어. 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고려와 몽골이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몽골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몽골이 지나치게 고려에게 물건을 요구를 하는 거야. 너 이거 내놔, 저거 내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 더, 몽골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피살을 당하는 사건이 생겨. 피살은 살해를 당한다는 소리죠. 몽골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살해당한 사건이 생기면서 몽골과 고려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자, 이제 몽골과 고려는 서로 외교 관계가 끊긴 적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몽골에 맞선 항쟁 한번 볼게요. 자, 몽골이 고려에 침략을 하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힘이 센 나라가 됐단 말이야. 막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정복하고 고려에도 들어오는데 고려는 계속 지기만 한 게 아니라 몇몇 이긴 전투도 있습니다. 바로 1231년에 있었던 귀주성 전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귀주성 전투가 뭐냐면 박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의 지휘 아래 관군, 국가의 군대와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성을 지켜냅니다. 귀주성을 지켜내. 한 번 이제 몽골을 물리쳐요. 자, 요렇게 몽골과 싸우는 와중에 최씨 정권은 뭐 하고 있었냐? 자, 몽골과 싸우기 위해서 항전을 위해서 항전은 대항에서 싸운다는 뜻이야.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도 잠깐만 볼게요.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가 강화도라고 해가지고 인천 옆에 있는 섬이거든. 아이고 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개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 옆쪽에 강화도가 있어. 여기로 수도를 옮깁니다. 왜 옮겼을까? 바로 몽골 같은 경우에는 말을 타고 다니는 기마민족이라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오는 그것도 약간 좀 어려웠고, 그리고 몽골은 주변에 바다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싸우는 해전에 약하거든. 그거를 생각하고서 최씨 정권이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죠. 요거 별표 디딤 영상 퀴즈에 나와요. 자, 그리고 1232년에 처인성 전투가 벌어지는데, 자, 처인성 전투에서는 승려, 스님이었던 김윤우와 처인성에 살고 있던 부곡. 얘들아, 부곡 기억나지? 향부곡소 특수행정구역. 처인성에 있었던 이 부곡민들과 함께 몽골 장수 살리타라고 하는 사람을 사살을 합니다. 죽여. 이런 식으로 나름의 성과도 거두지만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정말 미미한 성과일 뿐이고 몽골이 너무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점점 우리는 몽골에게 밀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대몽항쟁과 고려의 문화 한번 볼게. 대몽, 몽골에 대한 항쟁과 고려의 문화 계속 보시면 자, 고려는 열심히 맞서 싸웠지만 문화재 피해를 일부 당합니다. 자, 대구에 있는 부인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 거기에 대장경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그 판목이라고 나무판이 있거든. 자, 대구 부인사
있는 대장경 판목, 나무판, 그리고 황룡사 구축목탑이라고 해가지고 신라 때 세워진 탑이 있어. 요게 불에 타는 등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 고려가 몽골에 밀리기 시작을 하니까 최씨 정권이 안 되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가 믿고 있는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걸 제작을 합니다. 자,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고자 제작한 거야. 별표 디딤 영상 퀴즈 나와요. 자,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지금 팔만대장경이 현재도 남아있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렇게 보관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이게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자, 이런 나무판에 부처님의 말씀이 빼곡히 적혀 있어. 근데 이게 8만여 개 된다고 해가지고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몽골과의 강화와 삼별초의 항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몽골과의 강화. 얘들아, 여기에서 말하는 강화는 강화도 할 때 강화가 아니야. 여기에서 말한 강화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화해를 하는 거를 말을 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화해하는 거.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몽골과 전쟁이 끝난 후에 화해를 하게 되었느냐. 내용을 보시면, 자, 먼저 최씨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화도로 천도를 한 이후에 좀 백성들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백성들도 최씨 정권에게 마음이 돌아섰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최씨 정권은 몽골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붕괴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들, 너네가 기억을 해둘 게 있는 게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정권이 수립이 되었잖아. 그래서 무신이 권력을 장악을 했잖아. 자, 무신이 권력을 장악을 했지만 여전히 왕은 남아있어. 여전히 왕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은 거의 허수아비, 꼭두각시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 힘이 하나도 없는. 자, 최씨 정권이 붕괴된 다음에 그 힘이 하나도 없는 왕이 있는 고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 싸울 때 됐다. 그만 싸우자. 몽골과의 강화를 추진을 합니다. 이제 그만 싸우고 전쟁 끝내고 화해하자라고 추진을 하죠. 자, 근데 몽골이 강화 조건을 뭘로 내세웠냐면, 그래, 화해해줄게. 대신에 너네 고려 정부, 너네 지금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지? 개경으로 다시 돌아와.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옮겨. 환도라고 해요. 개경으로 환도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를 반대한 사람이 있어. 아직 무신정권 붕괴는 안 됐어. 최씨 정권은 붕괴됐지만, 자, 이를 반대했던 당시 최씨 정권이 끝난 다음에 다시 권력을 잡은 임유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계속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피살을 당합니다. 의문의 피살을 당해요.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신정권은 붕괴가 되고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1270년의 일이야. 이때 이제 무신정권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말죠. 자, 무신정권은 끝났고 고려 정부도 개경으로 다시 돌아왔어. 근데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몽골과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삼별초라고 합니다. 얘들아, 별표. 요거는 디딤 영상 퀴즈에 나와요. 자, 삼별초의 대몽 항쟁 한번 볼게. 자, 삼별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입니다. 무신정권을 지켜주는 군대였어.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개경으로 환도하는 걸 반대하고 대몽 항쟁을 지속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 보시면 삼별초는 고려 정부는 개경으로 돌아갔지만 여기 있는 강화도에 끝까지 남아가지고 항쟁을 해. 근데 이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밀린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이동을 하느냐. 여기 밑에 있는 우리 지금 목포 옆에 있는 진도라고 하는 섬 있잖아. 거기까지 이동을 하면서 이 몽골군에 대항해서 싸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밀리니까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여기 나와 있는 탐라, 즉 제주도까지 이동을 합니다. 자, 강화도, 그 다음에 진도, 제주도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몽, 고려, 몽골이란 뜻이야.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대항을 했으나 결국에는 모두 삼별초는 진압당하고요. 이제 결국 고려가 이 몽골에 대하여 항쟁한 거는 완전히 종결되고 맙니다. 결국에 우리는 몽골에게 졌다 이겼다 지고 말았다. 자, 이제 몽골에게 진 이후에 고려의 모습 한번 볼게요. 네 번째입니다. 원 간섭기의 고려. 얘들아, 갑자기 원이 나왔네. 원이 뭐냐면 바로 몽골이 세운 국가입니다.
자, 이 몽골이 세운 국가, 즉 몽골 간섭기의 고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 간섭기의 고려 보시면, 자,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려와 싸워가지고 이기기는 했어. 근데 완전히 고려를 다 잡아먹고 지네 땅으로 만든 건 아니야. 고려라고 하는 국가 자체는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간섭만 하는 그런 형태로 갔거든. 근데 이 고려 땅 중에서도 간섭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지배한 지역이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지도 한번 볼게.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천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습니다. 이 고개의 위쪽 천령 이북 지역이라고 해요. 자, 여기 땅 전체를 또 다스렸는데 여기를 다스리기 위한 기관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기구를 쌍성총관부라고 합니다. 쌍성총관부 설치해서 천령 이북 다스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 서경과 그 주변 지역. 자, 여기를 동령부라고 하는 거 설치해서 다스리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탐라라고 하는 지금의 제주도죠. 여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탐라총관부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다 자기들이 직접 다스려. 근데 여기 있는 이 서경 부분이랑 여기 있는 제주도 부분은 나중에 그냥 고려한테 돌려주거든. 근데 끝까지 안 돌려주고 가지고 있던 건 여기 천령 이북 지역은 원나라가 끝까지 자기들이 직접 지배를 하고 있었어. 요거는 조금 알아두세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원나라가 어떻게 내정 간섭을 하였느냐. 원나라의 내정 간섭 한번 볼게. 얘들아, 내정이 뭐냐 하면 어떠한 국가의 내부의 정치야. 즉 지금 우리는 고려 배우고 있으니까 원나라가 고려 내부의 정치를 어떻게 간섭했는지 한번 볼게. 자,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를 했어. 이 정동행성이 뭐 하는 기관이냐면 원래는 얘들아 지금 고려 밑에는 이렇게 고려 있으면 그 밑에는 일본이 있잖아. 이 일본을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즉 원정을 가기 위해서 멀리 정복하러 간다. 원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원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이야. 근데 일본으로 갈 때마다 태풍 불고 이래가지고 일본 원정이 실패를 하거든. 원나라가. 자, 그래서 원나라가 그럼 정동행성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고서 이걸 계속 냅둔 다음에 뭘로 사용하냐면 이후에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한 기구로 활용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한번 그림 한번 볼게. 정동행성이 고려 정치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거야. 계속 간섭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고려의 국왕 같은 경우에는 왕자 시절을 원나라에서 보내야 돼. 그리고 결혼도 국제 결혼해야 돼. 고려 사람이랑 못하고요. 원나라의 공주랑 결혼을 한 다음에 왕으로 즉위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원나라가 이제 내정 간섭을 할 때 고려에서 쓰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 뭐 왕실이랑 관직을 부르는 이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격을 낮춰.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왕이 있잖아. 왕보다 높은 게 황제거든. 황제. 근데 이 황제는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왕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야. 근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왕이라 안 하고 황제라고 했었어. 세계를 다스린다고 완전 높여줬었어. 그래서 황제를 부를 때는 신하들이 폐하라고 부르거든. 황제 폐하 이렇게. 근데 왕을 부를 때는 여러분 전하라고 불러요. 자, 근데 원나라가 고려한테 이것도 간섭하는 거야. 야, 니네가 무슨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야. 뭘 폐하라고 불러. 니네는 그냥 고려만 다스리는 왕이지. 앞으로 너네 신하들 고려의 왕 부를 때는 전하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이름 부르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원나라의 수탈 한번 볼게. 수탈은 등골을 빼먹는다는 소리죠. 얼마나 고려의 등골을 빼먹었는가. 자, 환관이라고 해가지고 왕을 보필하는 내시 같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녀라고 해가지고 이제 역시나 왕을 보필하는 여자 신하들이 있어. 자,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려의 환관과 공녀를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고려의 금, 고려의 은, 인삼, 매 이런 거. 매는 그 새 있잖아. 그것들 외에도 많은 물자를 요구를 해가지고 고려 사람들의 등골을 쏙쏙 빼먹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몽골과 고려 같은 경우는 계속 교류가 이루어졌을 테니까 풍습도 교류가 되는데요. 자, 몽골식 변발이라고 있어. 이게 뭐냐면 이거 되게 웃기거든?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어딨냐? 요게 바로 변발이라고 해, 변발. 지금 앞머리 조금 남기고 옆머리 이렇게 닦고 여기는 다 밀었잖아. 이걸 변발이라고 해가지고 고려에도 이 몽골의 이런 헤어스타일이 고려에 들어와서 유행을 하게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투블럭 유행하는 것처럼. 자, 너도 나도 요게 최신식 머리랑 헤어스타일이라며 따라서 하는 그런 식의 풍습도 서로 교류가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5번째 권문세족의 성장 한번 볼게요.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권문세족의 등장 먼저 보시면요. 자, 특징 원나라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친원, 원나라의 친한 애들, 원나라의 친한 세력이 기존에 남아있던 문벌귀족들 그리고 무신정권 시기에 등장한 새로운 가문들 얘네와 함께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걸 형성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있듯이 얘네는 친원파야, 친원파. 원나라에 붙은 애들. 자, 그래서 얘네가 고려 후기의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죠. 근데 얘네가 좀 잘하면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횡포를 부리거든요. 어떻게 횡포를 부리느냐? 일반 백성들, 왜 이렇게 나왔냐? 백성들을 수탈해서 대농장을 경영을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토지를 다 빼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토지를 경영을 하는데 그 커다란 토지를 대농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농장들 옆에 있는 그림 보면 엄청 커다란 농장이 있는데 이걸 지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을 노비로 억지로 강제로 만들어가지고 농장에 투입을 시켜.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 일을 시켜버려. 얘들아, 근데 백성들 자체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얘네들을 다 권문세족 밑에 있는 노비로 만들어버리면 누가 세금을 낼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 국가 돈이 없어지니까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할게요. 아, 맞다. 권문세족 디딤 영상 퀴즈에 나와요. 별표. 안녕.